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며칠 전에 제 114회차 방송을 보시고 질문을 주신 분에게 필자가 간단한 내용이 아니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답변인과 동시에 많은 분들과 경매 사이트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하여 또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 NPL 책자까지 오랜 기간 집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필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매 강의 노트를 만화로 집필을 하였는데 어제 출판이 되어 필자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일반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본 책자는 필자가 강의를 하면서 축적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전 경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고급까지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를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자,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는 올 수강료를 1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기본 교재를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100만 원에 해드리고 기본 교재 및 필자가 집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형식적 경매는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 단주 매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매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자, 필자는 제107회차 방송에서 형식적 경매에서 가등기 등의 말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만화로 배우는 공유지분 경매 책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공유지분 경매 책자 제1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자의 113페이지를 보면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6-3790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를 10분의 1, 10분의 9씩 각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가압류와 가등기가 되었고 그런 다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자 법원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현금화한 후 배분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즉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 후 이 물건이 낙찰이 된 후 경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가압류와 가등기를 말소해버리자 가압류와 가등기권자가 회복 말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같이 형식적 경매에서도 소멸주의를 취해야 하냐는 것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공유자 중 자기 지분에 이런 가압류나 가등기, 근저당권의 행위를 한 사람과 자기 지분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판결에 따라 각 지분별로 배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겁니다.
만약 각 지분별로 배분을 한다면 누구나 자기 지분에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을 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를 취하여 말소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은 집행법원이 소멸주의를 택하지 않고 인수주의를 취하려면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뜻을 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입찰 보증금이 20 또는 30%일 경우에는 그 뜻을 공지하듯이 반드시 매각 물권 명세서에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 매각 조건은 공지를 안 해도 다 하는 것이니까 공지를 안 해도 되지만은 특별 매각 조건은 반드시 공지해야 하는 것이니까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물건은 경매법원에서 소멸주의를 택하느냐 인수주의를 택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원 경매 정보에 인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특별 매각 조건이니까 인수를 해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법정 매각 조건으로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형식적 경매에서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법원의 현장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쌓으신 윤경 변호사님의 책자를 소개하고 그분의 책자 및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어떻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 경매에서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윤경 변호사님은 학설상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의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즉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 요구 채권자 중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무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 요구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기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인수냐 말수냐의 학설의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설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형식적 경매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타경 3116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사건입니다. 자, 경매 기록에 보면은 임차인이 있는데 지지옥션 사이트에서는 배당 요구를 했고 배당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말소 기준 권리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법원 경매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락자가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 한다면은 물건 비곤안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내역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고 문건 처리 내역에도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부산지방법원 2019타경 109,079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은 없지만 선순위로 압류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는 배당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순위라 배당을 안 해주면 인수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소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기록을 보면은 특별 매각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받고 말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안 2020타경 8202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은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락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기록을 보니까 접수일자는 2020년 8월 25일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없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은 2020년 9월 14일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기록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옥션에서는 인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이는 경매법원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수해야 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지원 2020타경 67,833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도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지옥션의 분석에서도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인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 경매 기록에서도 보니까 임차인들을 인수해야 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한 내용과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송달한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타경 53,056호 물건인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도 했으며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도 배당을 받아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정보에서도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주 2020타경 1065입니다. 이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임차인 외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 경매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만 있지 임차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제107회차 방송에서 선순위 가등기는 소멸주의에 의하여 말소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지만은 예외적으로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사례에서 보셨듯이 형식적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은 당연히 배당을 해주지만은 가등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은 경매 법원에서 원칙은 소멸시키지만은 경락자에게 인수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매각 조건 변경, 즉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형식적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배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하고 특히 학설들은 나누어지지만 현재 경매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아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OK 경매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